한행컴퍼니는 주식 양도가 32개월이나 지연된 동안 남양유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합니다. 인수 이후 비용 절감만으로도 빠른 성과 개선이 나타났다며 지연이 없었다면 재무 악화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홍원식 전 회장 측은 광고 판촉비는 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지출이며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매출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남양유업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적자가 누적돼 있었기에 기업 가치 하락의 원인을 오롯이 이행지체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M&A 시장을 뒤흔든 한엔컴퍼니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당초 7월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변론을 제기하며 사건은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주식 양도 지연을 넘어 계약 불이행이 실제 손해로 이어졌을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첫 기준점을 세울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소송의 진행 사항과 의미, 판결 이후의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M&A부 윤영준 기자입니다.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는 한행컴퍼니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시장 점유율과 순자산 가치 변동이 계약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규정하고 양측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의 복잡성과 파급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한행컴퍼니는 주식 양도가 32개월이나 지연된 동안에 남양유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현금성 자산과 순자산이 700억 원 이상 줄었고 과도한 광고 판촉비 지출이 이어지면서 영업이익과 시장 점유율 모두 타격을 입었다는 논리입니다. 한행컴퍼니는 인수 이후 비용 절감만으로도 빠른 성과 개선이 나타났다며 지연이 없었다면 재무 악화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홍 전 회장 측은 광고 판촉비는 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지출이며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매출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현금성 자산 및 순자산 감소 역시 업계 전반 흐름, 즉 유업계의 불황에 따라 발생한 수준과 유사하다며 이를 지연 손해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남양유업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적자가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기업 가치 하락의 원인을 오롯이 이행지체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쟁점은 손해의 유형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로 이어집니다. 한행컴퍼니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모두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란 계약 지연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비용이나 줄어든 이익을 의미합니다. 현금 감소, 누적된 영업 손실,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로 예를 들자면 차량 수리비, 치료비 같은 거죠. 소극적 손해는 흔히 말하는 기회비용을 뜻합니다. 교통사고로 예를 들자면 일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월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홍 전 회장 측은 이 두 가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섭니다. 실제 손해라기보다 업황과 경영 판단의 문제일 뿐이며 기회 손실은 가정적 추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한행컴퍼니는 재산적 손해 외에도 평판 하락, 브랜드 가치 훼손 같은 비재산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오너 리스크입니다. 한행컴퍼니는 홍 전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며 남양유업의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남양유업은 오너 리스크로 인한 불매운동과 브랜드 가치 하락을 경험해왔습니다. 홍 전 회장은 계약의 약속을 어기고 거래 종결을 늦게 했는데도 손해본 것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홍 전 회장 측은 이는 이미 계약 당시 인수자가 감내하기로 한 범위라며 지연 손해와 연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도 따져봐야 합니다. 과실상계는 원고인 한행컴퍼니 측에도 일부 잘못이 있는지 따져 손해배상을 줄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손익상계는 지연으로 인해 한행컴퍼니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감안해 배상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까지 따져 500억 원 청구액 중 얼마나 배상으로 산정될지가 이번 소송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전액 인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많지만 국내외에 선례가 아예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만 받아들여져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1일 결국 재판부는 객관적 지표 확보 없이는 손해규모 확정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사 실적과 비교 가능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속행을 결정했고 다음 기일은 10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행컴퍼니와 홍 전 회장의 대립을 넘어 국내 M&A 거래의 법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계약 분쟁에서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와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벨 윤영준이었습니다.